저희가 끝으로 이제 국민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김문수 후보의 미담과 관련한 좀 오해가 있어서 이것만 하나 풀어드리고 가볼까 하는데,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119 흔히 말하는 갑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질이 아니라 사실은 미담이었다. 김문수 후보가 그냥 침묵으로 지켰기 때문에 이 미화된 이 이야기가 오해로 이제 변질이 된 거다. 이렇게 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다 말하기에는 기니까 이제 우리 대변인님께서 김문수 후보의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제가 육군 장교 출신인데요. 군대에서 전화를 받을 때 이렇게 합니다. 전화가 울리면 통신보안. 제 1대대 인사장교입니다. 자, 간등 성명을 대죠. 네. 왜냐면요, 이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게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소방서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소방서에서 지금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소방관들의 책임을 묻기 힘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민,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간등 성명을 군대처럼 대라고 한 거예요. 도지사가 전화했을 때 대라고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소방서에 전화했을 때 소방관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간등 성명으로 받으라는 지침이 내려갔던 겁니다. 그 맞죠. 네. 근데 이 지침이 내려갔는데 교육이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경기도지사 시절에 김문수 후보가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겁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개선하라고 했던 간등 성명 제도가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한 거예요. 암행어사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간등 성명을 대는 것이 아니라 여보세요 하고 받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기회를 다시 준 겁니다. 나 도지사인데 도지사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나 도지사예요가 아니라 나 도지사입니다 하면 다시 간등 성명 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 대우가 된 거 아닙니까? 장난 전화로 인식하거나 그런 대우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방관의 지침, 업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부지사가 이분을 지금 자천을 했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김문수 후보가 다시 복직시켰어요. 맞습니다. 네. 복직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잘못 퍼져서 김문수 후보의 지금 네거티브로 활용되는 거에 대해서 당시 소방관들이 더 억울해한다. 네, 소방관들이 더 안타까워한다. 소방관들이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국민들께 알려졌던 것처럼 갑질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지금 대관 서비스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했던 지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지사들이 이거 일일이 확인할까요? 내 지시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죠. 네. 네. 이것이야말로 지금 리더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과정까지 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이재명이나 이준석처럼 화려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실행력만큼은 빛날 정도로 화려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이 관등 성명을 대야 되는 그 지침을 확인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그 당시에 이제 남양주에서 신고 전화를 장난 전화로 받아들여서 노인이 동사한 사건이 맞습니다. 발생한 겁니다. 그거를 들은 김문수 지금 후보가 늘 대응 매뉴얼을 잘 지키고 있다는 보고를 분명히 받았는데 왜 지켜지지 않은 거냐라고 해서 이제 대변인 말씀처럼 암행어사처럼 확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인사조치, 그러니까 소방관을 좌천시켰다는 거는 이제 도지사가 아니라 부지사가 이제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당시 도지사였던 김문수 후보가 다시 그 소방관을 복직시켰다는 위화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런데 당시에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억울했을 것도 같은데 참 이거를 또 설명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좀 냅뒀네요. 또 김문수 후보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약간 불리하게 언론에 몰리더라도 그것을 부하에게 떠넘기지 않는 그게 리더십이죠. 자기가 좀 불리하다고 해서 부하를 자천시키고 왜 언론에 이렇게 나가서 혼내고 그러면 직원들이 제대로 된 일을 못하죠. 도지사 눈치만 보죠. 그러니까 위민 행정이 아니고 도지사를 위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을 해봤지 않습니까? 노동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것이 행정가들이 국민을 위해서 행정하지 않고 정말 전부 다 뭐 구청장, 뭐 도지사, 대통령만 위해서 행정을 해버리니까 네. 이런 것들은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위민 행정을 하고 그냥 위에만 바라보지 말라. 이런 뜻에서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라는 취지에서 네. 그 소방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소방관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그 징계를 해제시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제대로 된 리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뭐
뭐 여러 다른 정파들이 이렇게 뭐 다시 이 얘기를 소환해서 자신에게 좀 불리한 일을 한다고 해도 적극적인 해명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또 지나간 거니까 어쨌거나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지 정말 우리 정치권이 자그마한 남의 약점 잡아내서 뒤통수 치고 정말 핥히고 심지어 악마화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나쁜 관행이다. 김문수 후보처럼 이렇게 통 크게 넘어가고 그리고 좀 이해하고 포용하고 이런 자세는 우리 정치가 정말 보고 배워서 바꿔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